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이 좀 눌렸었어요. 저항에서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지금도 뭐 저항을 돌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흐름을 금요일날 보여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고 그 이후에 뭔가가 희망적인 어떤 조짐들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씩 뻗어주거든요. 크게. 그래서 그게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좀 국내 주식시장도 시동을 거는 기분입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실 텐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답답할 만큼 이 저항권에서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그냥 이 모습으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럼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져 있겠죠. 근데 꺾여버리니까 오히려 뭐 꺾였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눌렸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많이 위축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오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뭐 그닥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올랐다는 거, 삼성전자가 강했다는 거. 지금 삼성전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어줘야지만 외국인도 더 들어오고요. 이게 참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삼성전자가 오릅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외국인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돼야지 삼성전자가 오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오르면 외국인들은 확 들어올 거란 말이죠.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매수하다가 지금 좀 주춤하잖아요. 좀 외국인 수매매 동향을 보면은 작년 7월 하순부터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올해 이제 또 금리 인상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좀 있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저 환율 보시면 좀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요 구간 동안에 외국인이 싹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환율은 안정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닥 외국인이 매수는 안 하고 있어요. 외국인 눈치 보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 환율이 어제 좀 불안했거든요. 목요일날 좀 불안했어요.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튀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환율이 급락했죠. 오늘 환율이 급락하게 되면서 매우 좀 안도감이 생겼고, 또 이게 바탕이 된다면은 아마도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로 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이제 뭐 시동 걸린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환율에서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다. 파동 고점이다. 명확하게 이건 고점이다.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지 않고서는 넘지 않겠다라는 강한 뭔가 마지노를 그어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외국인이 불안한 건 없어지죠. 환율 때문에 불안한 건 없어지죠. 그럼 삼성전자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를 추천하거나 그거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 오른다고 그 사라고 해도 아니 그럴 바에 하이닉스 사지. 하이닉스 더 탄력적일 수도. 아니 그럼 뭐 하이닉스 살 바에야 뭐 저런 거 뭐야 코스닥 시장에서 HPSP도 있고 그런 거 사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응? 반도체 좋은 거 많은데 왜 구태여? 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시장. 응?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어서 삼성전자가 돌파를 해주면, 저항을 돌파를 해주면 초기 단계, 이 삼성전자의 저항 돌파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더 붙을 거예요. 그럼 외국인 순매수가 붙는다는 게 단순히 삼성전자에만 붙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국내 주식시장에 싸고 좋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이런 와중에 최근에 2차 전지주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쪽도. 삼성 SDI도 있을 거고, 눈 돌릴 수 있어요. 이쪽도. 그럼 뭐 꼭 삼성전자만 사라는 법은 없죠. 그 의미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전체 한국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야지 한국 시장에 외국인도 눈을 돌린다는 거고, 다른 종목들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금요일날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이죠.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깨작 1.5% 올랐다? 이걸로 시동이다 아니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환율, 원달러 환율 동향이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디 갔어?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시동을 걸고 있는 단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뭐 좀 더 확인하고 가면 좋겠지만 계속 확인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유망한 종목들 이제 적극적으로 좀 비중 높이면서 주식시장에 관심 갖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추세가 좋은 종목들에 우리는 꾸준하게 주목을 하는 편이 유리하겠고요. 최근에 새로 올라오는 것들은 일단 종목들 중에서 움직임이 뭐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게임주들 이번에 특징적으로 흐름들이 있었어요. 게임주들이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가 NC소프트가 신작 나오면서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뭐 게임 대장은 크래프톤 같은데, 자, 게임주가 아마 바닥을 찍었었을 요때 10월 4일날 바닥을 찍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21만 2천원 하던 게 주가가 꽤나 올랐죠. NC소프트도 28만원까지 올랐죠. 크래프톤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을 보시면은 10월달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15만원 하던 주가가 20만원 넘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근데 큰 흐름에서 NC소프트가 더 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지표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찌되었거나 NC소프트가 신작 게임 나오면서 뭐 재료 노출 효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망 매물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실망 매물이든 어쨌든 간에 밑에서 누가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저가 매수세가 NC소프트를요. 그러면은 이후의 흐름들에 주목을 해봐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후 흐름에서 그냥 뭐 지지부진하고 이래버린다, 요런 기조가 돼버린다면은 이거는 뭐 게임주 다 버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뭐 하루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임주는 강력 매수예요. 꼭 NC소프트 아니더라도 다른 게임주라도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시황들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종별, 섹터별로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NC소프트도 이런 경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NC소프트도 세계적인 게임주예요. 삼성전자가 뻗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NC소프트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찌되었거나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또 강했냐, 최근에 어떤 게 움직임들이 있느냐. 제가 한 달 전부터 반도체, 뭐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반도체들? 특징적인 반도체들 있잖아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오늘 보면은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장중에 20% 넘게 올랐었고, 칩셋 미디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스 이런 거는, 자, 보시면은 하단 추세 올라가고 있는데 위로는 랜덤워크이죠. 추세 하단에서 이런 건 한번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은 위에서의 랜덤워크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은 추세 상승 속도를 빨리 한단 말이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 많은데 이미지스 안 올랐어요. 칩셋 미디어 이런 거는 강했잖아요. 응? 그리고 또 뭐 오픈엣지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반도체 뭐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뭐 팩트론 뭐 저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오르고 있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특수 소재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특수 소재부터 해서 뭐 그런 쪽 올라탈 때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종목들별로 좀 흐름들이 다르게는 나타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과 HPSP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죠. 며칠 조정은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오늘은 HPSP도 그닥 많이는 안 올랐지만은 뭐 쭉 보면은 반도체 종목별로 강한 종목들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딱 한 섹터를 찍어 간다면, 이건 섹터예요. 저는 반도체라고 봐요. 꼭 이제 완성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너무 느리고 그런 쪽 말고 우리가 성장성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반도체주들 있잖아요. 팹리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IP 쪽이라든지 저런 반도체 설계 쪽,
그 다음 뭐 특수 소재 이런 쪽, 그리고 수출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업체에 납품이 가능한 회사들, 세계 시장 문을 열고 나가는 뭐 그런 쪽 종목들. 이게 2차 전지가 그동안 PER 100배까지 받으면서 성장성을 부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느껴지는 거는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성장 베팅을 하는 거죠. 이 투자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뭐 배만 다를 건 없지만 뭐 자동차용 반도체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주목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지금 많아요. 자동차 쪽 반도체 수요가 계속 넘쳐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터치 패널 관련된 그쪽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물론 이제 뭐 한국 시장에 갔을 때 2차 전지가 안 갈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좀 선별돼서 갈 것 같고, 내년에 몇백 프로 이렇게 올해 몇백 프로 띄워준 2차 전지 몇백 프로씩 띄워주잖아요. 작년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도체 쪽에서 몇백 프로 이렇게 띄워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 더 보게 되면은 금양, 동양, 뭐 2차 전지 중에서 또 금양은 조금 다른 종목들하고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차별화되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차별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제 2차 전지 생산에 들어가고 공장 가동이 되고 그랬을 때 예상하던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실적이 그게 여기 그러려니 했더니 진짜 그렇게 실적이 나오네? 뭐 그런 것들 느낌이 온다면 한번 요것도 금양도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작년에 에코프로 그렇게 띄우듯이.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우리가 조금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시장 단계입니다. 분명히. 안정은 많이 찾았고 이미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시동 걸기 시작했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순간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주춤할 거예요. 보나마나 주춤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일단 시차는 둘 거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을 때 순간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들 관련된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잡주들 털어내고 삼성전자로 돈이 일시적으로는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삼성전자가 튀는 것을 보고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수급이 상당할 거라고 봐요. 외국인 매수부터 개인 매수까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다는 부담도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주게 되면은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주식시장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랠리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올라타야지 되지 않을까. 물론 종목 잘 고르셔야지 됩니다. 타이밍도 잘 맞추셔야지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뻗어가는 순간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개별주들이나 뭐 그냥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죠. 삼성전자 쭉 올라 버렸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치고 갈 거란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투기성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투기성을 붙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에 몇백 프로 그냥 쫙쫙 붙어줄 거니까.
지금은 그거 이제 계산을 하고 시장 접근해야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